제가 탈모 영양제를 개발해서 이제 판매하는 회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동안 한 번도 말 안 했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때 이후로 확실히 그전보다 오히려 머리숱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좀 풍성한 머리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는, 저도 머리가 너무 빠져서 진짜 머리 감는 게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비싼 두피 케어, 주사, 한의원, 약 이런 거에다가 진짜 2, 3천만 원 써봤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확히는 한 2년쯤 전에요. 제가 판토맥스를 꾸준히 먹고 있었을 때였고, 머리숱도 괜찮아졌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다시 우르르 빠져서, 나 뭐 잘못하고 있나? 여지껏 내가 한 게 틀렸나? 이렇게 진짜 무서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맨날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좀 설득을 하려면은 오늘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끝까지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오늘 영상 진짜 꼭 끝까지 보세요. 특히 여성 탈모는 남자 탈모처럼 DNA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은 더 예민하고 복잡하고 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짜 탈모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차도가 없다 하면 정말로 이 케이스이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진짜 본론부터 말할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느낌이 아니고 진짜 과학적으로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신체 반응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원래는 위험이나 위기 상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인데, 이게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몸에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의학저널에서도 높은 수준의 코르티솔은 모낭의 기능과 주기 조절을 방해하고, 히알루론산이나 프로테오글리칸 같은 피부 구성 성분을 40%나 감소시킨다고 해요. 결국 모낭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연구는 또 있습니다. 2021년 연구라서 완전 최신 건데요. 하버드 줄기세포 연구소에서 네이처지에 게재된 연구를 인용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모낭 줄기세포를 휴지기 상태에 가둬버린다라는 실험 결과인데요.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코스테론 수치가 증가해서 모낭 줄기세포의 휴면 상태가 연장되고 모낭이 장기간 휴지기에 머물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제때 못 자라고 계속 휴지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장기로 못 가고요. 연구진이 진짜 놀랍다고 한 건 따로 있었는데요. 동물이 나이가 들면서 원래 모낭은 퇴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그거를 차단하니까 그 줄기세포의 휴지기가 극도로 짧아졌고, 줄기세포가 끊임없이 성장기로 진입해서 모낭을 재생산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라는 변수만 없애도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계속 재생되는 주기가 훨씬 더 많이 반복됐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자 탈모는 휴지기 탈모가 진짜 많다고. 그래서 전체 모낭 중에 10%만 20% 정도만 휴지기고 나머지는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10%, 20%가 아니고 30%, 50% 이렇게 되어서 이제 머리숱이 적어진다고, 빈모로 간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50% 넘게 휴지기 모낭이 되고, 그게 지속되면 결국 모낭이 사멸되고 퇴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휴지기 모낭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데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엄청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요즘에 안전불감증처럼 만성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게 탈모로 이어진다는 거는 늘 까먹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안 굶고 맨날 먹잖아요. 살도 찌고. 근데 왜 도대체 머리카락으로는 영향이 안 가는 거야? 왜 영양제까지 먹어야 돼요?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내버려 두면 아무리 음식을 섭취해도 생존에 직결되지 않는 비필수 기관인 모발로는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생존의 필수적인 기관이 아니니까. 원래 스트레스는 원시시대 때 맹수가 습격하거나 하는 등의 생존의 위험이 직결될 때 반응하는 호르몬이었어요. 그래서 맹수가 쫓아오면 어떡해요? 도망갈 수 있는 팔, 다리, 근육에 피를 많이 보내야겠죠. 아까 먹은 음식 소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위로 혈류를 안 보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모발도 똑같아요.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머리카락에 영향을 보낼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근데 그게 만성적으로 길어지면 모발에 영향이 계속 안 가는 거예요. 앞서 연구에서 결국 스트레스가 모낭을 퇴화시키고 모발을 얇게 한다는 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임상 연구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룹, 스트레스를 안 받은 그룹 나눠서 조사를 했더니 스트레스 많이 받은 그룹이 당연히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높고 모발의 밀도,
굵기, 빈도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가 탈모에 100% 영향은 아니에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탈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대의 탈모는 간단한 증상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과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다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제가 판토맥스를 개발하고 또 매우 잘 팔리고 있던 시기였어요. 따로 광고를 안 했는데도 감사하게도 입소문이랑 재구매, 추천 구매가 너무 많아서 물량이 판매를 소화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진짜 탈모를 극복했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자신감이 생기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머리카락이 다시 빠지는 거예요. 진짜 저 그때 엄청 멘붕이었어요. 어디 말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 지금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판토맥스 영양제 잘 챙겨 먹고 두피 관리도 잘했는데 왜? 내가 건강하게 탈모 극복한 사람인데 왜 빠지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때 저는 좀 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판토맥스가 너무 잘 팔리니까 바로 다음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후보 중에 저는 불면증 영양제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불면증은 없는데 저희 엄마가 불면증이 되게 심하셨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젊은 나이임에도 잠을 푹 못 자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머리만 대면 잠드는 사람이라서 판토맥스 개발할 때처럼 그렇게 진정성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 제품을 테스트하기도 조금 어려웠고요. 그치만 이제 특허 성분 발굴하고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독점 원료를 가진 원료사들 미팅도 되게 많이 하고 해외 논문도 찾아보면서 혹시 효과가 있는데 빛을 못 보는 이제 성분들이 있는지 엄청 찾아보고 열심히 나름 뛰었던 때긴 해요. 근데 솔직히 판토맥스 개발할 때는 모든 게 순조로웠거든요. 제가 뭐 수년간 탈모에 관련한 성분들은 다 먹어봤고 탈모 가족인 저희 가족들도 다 임상이 됐고 제가 해외 직구부터 뭐 안 먹어본 조합이 없고 친구들한테도 추천도 해봤고 그래서 어떤 성분을 어떻게 넣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가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콜마라는 대기업의 도움까지 합쳐져서 좀 모든 게 순조로웠었어요. 근데 이제 신제품 개발하는데 너무 어려웠고 왜냐면 제가 담고 싶은 원료 자체가 너무 비쌌고 효과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원료사에서는 원료를 많이 가져가는 거를 개런티 하기를 원했으면서 또 소비자가까지 높게 책정하기를 강제했고 그래서 뭐 좀 사업적으로 되게 난항에 부딪혀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저희 판토맥스 물류를 맡아주던 회사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파산해가지고 제품이 무사한지 보관과 뭐 배송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게 갑자기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완전 비상이었어.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불법 리셀러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유통업자들 저희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바람에 정작 공식 판매사인 저희의 매출은 급감하고 주요 포털사에서 저희 제품이 노출이 아예 안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문제가 꼬이면서. 그래서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알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 판토맥스는 지금도 그렇지만 최신 제조품으로 드리기 위해서 발주를 되게 짧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품 대금 결제도 해야 되는데 정작 매출은 떨어지고 판매 대금은 안 들어오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진퇴양난의 사태에 제가 놓였던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밤에 잠이 안 온다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이 안 오는 걸로 시작했는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 진짜 많이 빠져. 옛날보다 더 심하게.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했던 방법은 이게 전부인데 머리가 이렇게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는 경험이 정말 생소한 경험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너무 신기한 게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원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화장실 가는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자는데 오줌이 왜 마렵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 누워있으니까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더 잠이 깨고 이거에 악순환을 거듭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꼴딱 새는 게 반복되는 거를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기 때문에 멜라토닌이랑 코르티솔, 그다음에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공부를 엄청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결국 코르티솔 불균형, 자율신경계가 무너진 거에서부터 비롯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엄청 깨달은 거예요.
코르티솔 수치는 하루 종일 변하거든요. 일정하지가 않고. 원래대로면 밤에는 자연히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져서 소변 생성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잠을 자니까 소변 생성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도 얕게 자니까 몸은 지금 한낮으로 인식을 해서 소변을 계속 방광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불면증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면서 밤에도 몸이 각성 상태가 되는 걸 그때 제가 알았고, 불면증도 탈모도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결국 스트레스에 의한 코르티솔 불균형이구나. 이거를 그때 너무 깨달은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번쩍하는 그거였어요. 누가 탈모 있다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신경 쓰진 않잖아요. 저는 이거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스트레스 관리다. 저는 그때 그거를 좀 생각했었죠.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스트레스 관리에 좀 완전 진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경험을 계기로 불면증 영양제를 개발할 때가 아니다. 스트레스 관리 영양제를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불면증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며 탈모로 고통받는 것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방향성을 그때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니즈가 생겼었어요. 판토맥스 때처럼.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판토맥스 같이 좋은 영양제를 계속 늘리고 싶었거든요. 닥터엘리비를 프리미엄 영양제 브랜드로 만들어야지 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불면증의 원인을 파헤치다가 저 스스로의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를 다시 겪었고, 코르티솔 호르몬이 불면증은 물론이고 탈모에 엄청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닫고, 결국 근본적인 탈모 치료를 해결하는 회사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그때 생각을 확장했던 거예요. 사실 알면 알수록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불면증 영양제는 사실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식물성 멜라토닌, 그거 불면증 영양제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혹시 집에 있으시면 제품 뒤집어 보세요. 성분표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과체 가공품, 기타 가공품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국내에서 식물성 멜라토닌으로 사신 거 캔디류입니다. 확실해요. 모양만 영양제 모양으로 나온 거예요. 애초에 천연 멜라토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생기는 거고요. 이거를 합성 화합물로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멜라토닌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 사실 수 있어요. 미국은 영양제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직구하신 멜라토닌은 진짜 합성 멜라토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데, 그거는 그냥 과체 가공품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종의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또 업계분들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을 아낄게요.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내법 때문에 효과도 없는 제품을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출시해서 불면증 영양제에 인척하면서 팔기 싫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대신에 저는 스트레스 호르몬 정상화에 기여하는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유도하되 건강한 멘탈과 심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근본적으로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탈모인들이 비오틴, 맥주효모 다음으로 챙겨야 하는 영양제는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저는 테아로닌 K인 거고요. 그때부터 개발 방향성이랑 기준도 엄청 명확해졌고, 샘플 테스트 할 때도 제가 저한테 온전히 실험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 엄마나 주변 친구들한테 반응할 때도 반응이 갑자기 확 좋아진 거예요. 왜냐면 이름만 불면증 영양제가 아니고 진짜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니까 찐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잠을 못 자진 않아도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발을 하면서 이거 되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구나 하면서 되게 신나고 기대를 가지고 개발을 했었던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이 총체적으로 나빠지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등등등. 근데 우리 탈모인에게 가장 중요한 팩트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다라는 건데, 그 기전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목은 모발은 생존의 비필수적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몸은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머리카락과 같은 비필수 기관에는 피와 산소, 영양소를 덜 보내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모낭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는 혈류순환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이는 혈압을 올리고
그래서 두피와 모근으로 가는 혈류순환이 방해됩니다. 세 번째로 물리적으로 혈관이 좁아집니다. 진짜로요. 제가 예전에 두피 근육 얘기한 적 있죠. 우리 그 두피 근막에는 진짜로 많은 근육이 촘촘하게 있다고. 그리고 그 두피 사이사이로 흐르는 혈류들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은 수축하고 긴장을 해요. 그럼 혈관이 수축을 하니까 모발에 공급을 할 혈관들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괄사나 근막 괄사 같은 게 효과가 좋다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좁아진 혈관을 풀어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 두피에는 사람마다 모근의 개수가 각자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한 개의 모근에서 20번 정도 머리가 나오고 빠지고를 반복해요. 이거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구멍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면 뭐 짧게는 6개월, 근데 길게는 7년 정도까지 머리카락이 버틴대요. 모발의 단백질 상태가 우수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신체도 건강하면 머리카락 한 가닥이 한 구멍에서 7년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이게 3개월 만에도 6개월 만에도 빠질 수가 있고 끊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목은 1만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잘 관리해서 1만 개가 7년 동안 수북한 거랑 관리를 잘 못해서 1만 개가 3개월밖에 생존을 못하는 거랑 당연히 머릿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관리의 중요성은 그거예요. 타고난 모근의 개수나 한 모근에서 자랄 수 있는 모발은 타고나는 게 커요. 애초에 머릿수 많은 거 적은 거는 선택할 수도 없고 현대의학에서 늘릴 수도 없어요. 요즘에 많이 하는 그 두피 모발 이식을 해도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모근을 옮기는 거라서 모낭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타고난 것만큼은 지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지키면 더 적어지는데 내가 탈모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더더군다나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고 영양분 관리도 잘하고 두피 근육도 잘 풀어줘서 있는 모근이 건강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탈모에 안 좋은 건 잘 알겠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막연하게 스트레스 줄이세요 하는 거 말고 제가 진짜 효과 보고 머리털 다시 극복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잠을 잘 자면 코르티솔 수치도 안정화되고 모발에도 회복 기간이 생긴다는 걸 믿어요. 저는 잠과 코르티솔의 정상화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 오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잠을 잘 자면 회복 루틴이 시작되는 거죠. 코르티솔은 아침 기상 시간에 최고치를 찍는 게 정상이에요. 하루 종일 점점점 낮아지다가 저녁 이후에는 최저를 찍어서 잠을 들게 하고 기상 시간 3, 4시간 전부터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깰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 하면은 한 새벽 3시, 4시 정도부터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자는 것부터 잘 자려고 노력했고 그게 통했습니다. 불면증이 없으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실천하시면 같은 시간 잠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실 거예요. 장담합니다. 첫 번째로는 족욕입니다. 사실 제가 족욕 얘기 많이 했는데 한의원 다닐 때 족욕을 추천받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족욕 찬양론자가 된 거는 사실 이때부터예요. 잠을 잘 못 잤는데 저녁에 족욕을 하니까 되게 졸린 거예요. 몸도 노곤노곤해지고. 그래서 저녁에 족욕을 꾸준히 하게 됐고 잠이 잘 오니까 리듬이 좀 찾아지기 시작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도 다 좋고 저녁 시간에 몸을 이완시켜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합니다. 약간 땀이 날 정도로 30분 정도, 40분 정도 하는 게 좋고 발만 담궈놔도 저는 한 10분, 15분 정도 되면은 몸에 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족욕도 저온 화상을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한 42도 이하까지만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이제 몸이 차가워가지고 발만 담궈서 이게 땀이 나겠어? 이렇게 해도 한 40도 이상으로 하시면 15분 정도 지나면 슬슬 땀이 나요. 족욕 저는 진짜 꼭 강추드리고요. 족욕에 추천해달라는 분이 너무 많아서 조만간 제가 댓글에 달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기본적인 건데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안 졸려도 무조건 저는 11시 반, 12시 사이에 무조건 누웠고 핸드폰을 멀리 두는 걸 시작했어요. 원래는 자기 전에 핸드폰을 늘상 봤는데 핸드폰을 아예 거실에 놓고 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데 방에 LED 조명 시계가 있었거든요. 그걸 뒤집어 놨어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래요. 자다가
핸드폰이나 시계를 보고 지금 몇 시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습관. 그걸 보는 순간 뇌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지금 새벽 3시? 나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4시간밖에 못 자네? 하면서 깊은 잠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척이면서 밤에 시계를 보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LED 시계도 돌려놓고 핸드폰도 멀리 두고, 그리고 아무리 작은 간접 조명 같은 것도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어두운 상태로 유지하려고 이제 환경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서입니다. 여러분, 독서를 6분만 해도 스트레스 지수가 확 떨어진다는 연구가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르티솔이 낮아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정말 저녁에 하기 딱이에요. 책 읽으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조격하고 와서 씻고 노곤노곤할 때 딱 20분만 책을 읽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20분 하다 보면은 조금 늘어날 때도 있고 한데, 그렇게 책을 읽고 자면은 잠을 정말 푹 자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하루에 책 20분 정도만 읽으면 한 300쪽 정도 되는 책을 2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예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앞에 말씀드린 거를 일주일 정도만 했는데도 수면이 훨씬 좋아졌었어요. 확실히 수면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한 달 정도 되니까 불면증도 없어지고 머리 빠지는 것도 확 줄어든다는 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리고 오전에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아침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오전에 햇빛을 10분 이상 쬐고 산책하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햇빛이 진짜 천연 세로토닌이거든요. 아침에 잠깐이라도 햇볕 쬐면서 걷는 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커요. 햇빛을 보면은 우리 자연적인 생체 리듬이 살아나고 그게 코르티솔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다섯 번째로 비타민 D 주사를 맞았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비타민 D는 햇빛 노출을 통해서만 합성이 되는데 한국인 대부분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 발라도 거의 95% 이상 비타민 D 합성이 억제되고, 특히 백인에 비해서 아시안들은 한 3배에서 5배 정도 긴 시간 햇빛을 쬐야만 비타민 D가 그만큼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흔히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D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세로토닌이 떨어져서 우울감도 높아질 수 있고 스트레스 완화를 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 탈모 예방도 효과가 있다고 요즘에는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면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고는 하는데, 또 무분별하게 많이 맞아도 안 좋은 게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에 계속 쌓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갈 필요는 없고요. 저는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텀을 두고 한 번씩 맞거든요. 한 2년 동안에 3번 정도 맞을 수 있게끔. 그래서 칼슘이 너무 과다하게 침착이 되면은 신장 기능 저하나 결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너무 자주 맞지는 마시고, 가능하면은 뭐 혈액 검사를 해서 내 비타민 D 수치도 확인해 가면서 맞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희 집 근처에서는 국산은 한 25,000원, 수입산은 한 4만 원 정도면 맞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내가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저희가 개발한 테아로닌 K 같은 스트레스 관리 영양제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를 겪고 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비오틴 같은 게 아니라 코르티솔 관리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코르티솔이 높으면 모발과 모낭으로 가는 영향이 차단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제 니즈에 의해서 여러 조합과 임상을 통해서 1년 넘게, 1년 8개월 정도 걸려서 테아로닌 K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테아로닌 K도 판토맥스처럼 제가 필요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제가 여성 탈모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운명이다라는 걸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L테아닌은 우리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방출되는 알파파를 높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에 대해서 식약처는 물론이고 미국 FDA에서도 기능성을 인정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정말로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자율신경계가 회복되고 깊은 수면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면역력도 강화한다라는 성분들만 조합해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했고, 그게 L테아닌, 홍경천 추출물, 비타민 D, 마그네슘이고요. 천연 세로토닌 물질인 트립토판, 타트체리, 세인트 존스워트, 레몬밤,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들어가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비싼 원료, 미국산, 유럽산 원료로만 꽉꽉 담느라고 정제 크기도 계획보다 커졌고 원가도 많이 비싼 제품이지만 진짜 어디 내놔도 떳떳하고 자신 있고 제가 먹고 저희 엄마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평온한 하루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서 탈모에도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로 제가 만든 게 테아로닌 K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테아로닌 K를 먹으면서 제가 감기를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랑 면역 체계가 그렇게 연관성이 깊다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되니까 진짜 머리숱이 그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테아로닌 K 섭취하고 한 6개월 정도 후부터 모발에 힘이 생겼다, 모근이 건강해진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판토맥스랑 꼭 같이 먹어야 효과가 좋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가지는 사실 성분도 기능도 달라요. 판토맥스는 모발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고 테아로닌 K는 보다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코르티솔을 관리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탈모가 오지 않게 우리를 좀 보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드시는 거를 사실은 권유를 하지만 따로 드셔도 각각의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비오틴을 내가 이것저것 먹어봐도 사실 효과를 못 보겠고 탈모가 계속 있다 하면은 생활 습관이랑 테아로닌 K와 같은 스트레스 관리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탈모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거는 내 몸이 지금 뭔가 불균형하다라는 SOS 신호일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평소에 스트레스 예민하신 분들일수록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사실 피부나 몸매 같은 거는 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머리숱은 정말 꾸준히 관리 안 하면은 제대로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년 동안 몸으로 느낀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실천을 해보세요. 그래서 족욕을 하든, 햇빛을 좀 보든, 잘 때 핸드폰을 멀리 놓든, 뭐 시계를 멀리 놓든, 이런 것들. 그래서 작은 실천이 쌓이면 진짜로 머리숱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저처럼요. 저는 진짜 그걸 체감했거든요. 비오틴 섭취도 당연히 중요하죠. 판토맥스 같은 거.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더 우선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게 테아로닌 K고요. 우리 탈모를 미리미리 평생 꾸준히 근본부터 건강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